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GS건설의 대표 브랜드 자이이미지가 부실 시공과 각종 하자 논란으로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폭우가 지속됐던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에서는 물난리까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S건설이 지난 20년간 쌓아왔던 고품질의 자이이미지가 부실 시공과 각종 하자 논란으로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GS건설의 대표 브랜드인 자이의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주택사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올해 4월 GS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를 시작으로 부실 시공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폭우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곳곳에 침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신반포자이와 서울역 센트럴자이의 외벽 균열에 이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수영장 누수, 서초 그랑자이와 평택 지제역자이 침수, 방배 그랑자이의 악취 논란 등 하자 사례가 계속 나오는 실정입니다. GS건설과 자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고급 아파트로 인식됐던 자이 단지는 이른바 순살자이, 하자이, 촉촉자이로 희화화될 정도입니다. GS건설의 주택사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GS건설의 매출액 중 국내 건축주택도급사업 및 자체주택사업의 비중은 73.3%에 달합니다. 재무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GS건설의 부채 비율은 200%를 넘는 상황에서 결산 손실로 철거공사비 등 5,500억 원이 반영되면 유동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악재가 지속되며 GS건설의 주가 하락과 실적 악화 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LTV와 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결과 가계부채는 줄었지만 주택가격은 오히려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LTV와 DTI 규제 강화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억제하지 못해 자산 불평등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규제는 이 지역의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5.7% 줄이면서 가구 간 부채 불평등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는 작용했습니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적어도 2017년 이후 우리나라의 LTV와 DTI 규제 강화 사례에선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인해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과 지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역전세난에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대위 변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에 갚아준 전세자금이 급증했지만 정작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은 금액 비율은 5% 수준에 불과해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공사법상 보증총액 한도가 자기 자본의 40배인 만큼 올해 3월 말 기준 13.1배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임대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익 규모는 올해 중 24조 2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전체 규모의 8.4% 수준입니다. 이어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과 미분양 증가 등의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보증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관련 재정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동이 12,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변신을 꾀하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성수동과 압구정동을 잇는 보행교가 신설되고 50층 이상의 초고층 개발이 허용되면서 압구정동 일대가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아진 까닭입니다.
서울시가 한강의 매력과 가치를 담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압구정 2구역에서 5구역 신속통합 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준공된 지 40여 년이 넘은 압구정 아파트는 대부분 판상형 형태로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해왔던 만큼 경직된 높이 교재를 없애고 한강변과 어우러지는 혁신 디자인을 도입한다는 목적입니다. 이에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가 강남 3구 위주의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며 실제로 압구정 일대는 최근 3개월 새 매매값이 8억 원 넘게 뛰는 등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압구정 한 공인중개사는 급매물은 거의 없고 호가도 다시 오르고 있는 분위기라며 신현대와 한양 말고도 미성이나 압구정 일대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는 교량 노후화와 시설물 관리 부실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30년 경과 시설물에 대한 정밀 진단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 이용강 부원장은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 채취 및 재료 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선 점검 과정에서 포장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과 파손 등 각종 문제들이 보고됐지만 이에 대한 보수와 보강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상시관리 의무와 인력 재원 확보 노력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중대결함 시설물 보수기한 단축과 벌칙 강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성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지난달 말 보합 전환 후 3주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176개의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은 58곳에서 67곳으로 늘어났고 하락 지역은 102곳에서 96곳으로 줄었는데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집값 변동률을 지역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월 2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에 이어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전주 0.04%의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울은 전주 0.03%에서 상승폭을 소폭 늘린 0.04%로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 상승, 하락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희망 가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중랑구는 신내동, 면목동 위주로 마이너스 0.02%, 강북구는 번동, 수유동, 구축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01%를 보였습니다. 반면 마포구는 성산동, 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2%, 용산구는 이촌동, 도원동 위주로 0.06%, 성동구는 금호동, 옥수동 대단지 위주로 0.05% 상승하며 강북 전체는 혼조세 속 상승 전환했습니다. 강남 4구는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송파구는 잠실동, 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6%, 서초구는 반포동, 서초동, 방배동 위주로 0.07%, 강동구는 고덕동, 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0.07%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0.04%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영등포구는 신길동, 당산동 등 역세권 중저가 위주로 상승해 0.06%를 보였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전주와 동일한 0.05%로 집계됐습니다. 동구는 송림동, 만석동 위주로 마이너스 0.19%, 계양구는 용종동, 효성동 구축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03%의 낙폭을 보였으나
연수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송도 신도시 위주로 0.21%, 중구는 운서동, 중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7%, 남동구는 서창동, 논현동, 구월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0.05% 상승했습니다. 경기 지역은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0.04%의 오름폭을 지속했습니다. 양주시는 신규 공급 영향을 받는 고암동, 고읍동 위주로 마이너스 0.28%, 안성시는 옥산동, 공도읍 위주로 마이너스 0.19%, 동두천시는 지행동, 생년동 위주로 마이너스 0.15%를 보였습니다. 과천시는 중앙동, 별량동 선호단지 위주로 0.39%, 하남시는 풍산동, 망월동 신축과 준신축 위주로 0.35%, 성남 수정구는 신흥동, 창곡동 대단지 위주로 0.34% 올랐습니다. 지방은 전주 마이너스 0.04%의 낙폭을 유지했습니다. 대구 마이너스 0.09%, 부산 마이너스 0.05%, 광주 마이너스 0.04%를 비롯해 전남 마이너스 0.1%, 제주 마이너스 0.06%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시는 0.21%에서 0.13%로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세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2주차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02% 하락해 전주의 낙폭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02%에서 0.03%로 상승세를 늘렸습니다. 서울 또한 0.04%에서 0.05%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교통과 학군이 양호한 신축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중저가 구축 위주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강북에서 도봉구는 쌍문동, 창동 위주로 저가 매물이 출현하며 0.07% 하락했으나 마포구는 아현동, 신공덕동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해 0.09% 올랐습니다. 성동구는 행당동, 하왕십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소진 흐름을 보이며 0.06% 상승했습니다. 성북구는 도남동, 하월곡동이 강세를 보이며 0.06%로 집계됐습니다. 강남에서는 송파구가 잠실동, 신천동, 가락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라 0.21%를 보였고 강동구는 고덕동, 상일동, 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0.13%, 양천구는 신정동, 신월동 신축 위주로 0.1%, 영등포구는 신길동, 물레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해 0.08%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은 전주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5%로 낙폭을 늘렸습니다. 구별로 중구 0.2%, 미추홀구 마이너스 0.14%, 계양구 마이너스 0.09%, 연수구 마이너스 0.08%로 하락세에 있는 지역이 더 많았습니다. 경기 지역은 0.02%에서 0.03%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양주시 마이너스 0.92%, 이천시 마이너스 0.3%, 여주시 마이너스 0.26% 등으로 하락한 반면 하남시 0.49%, 시흥시 0.37%, 화성시 0.3%, 과천시 0.29% 올랐습니다. 지방의 경우 마이너스 0.06%의 낙폭을 유지했습니다. 대구 마이너스 0.15%, 울산 마이너스 0.11%, 부산 마이너스 0.08%를 비롯해 충북은 보합, 충남 마이너스 0.09%, 전남 마이너스 0.07%의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세종시는 0.18%에서 0.13%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달 상승 전환에 오름폭을 키운 반면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김성훈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될 만한 청약단지 일정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그럼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에 들어서는 인천 연희공원 호반 서밋 파크 에디션입니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34층 10개 동, 중대형 평형의 1370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시공은 호반건설이 맡았습니다. 호반 서밋 파크 에디션은 도시공원 부지 중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체납하고 30%는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공급됩니다. 따라서 공원 안에 단지가 위치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옆에 위치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인천 캠퍼스, 하나금융타운, 서부일반산업단지, 서구청 등이 인근에 있어 직주 근접 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의 경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제3연육교, 인천도시철도 3호선 등도 계획돼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이달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첨자는 오는 25일 발표하며 계약은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합니다.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입니다. 네, 이름만큼이나 숲이 가득한 인천 서구의 호반 서밋 파크 에디션 살펴봤습니다. 요즘에 숲세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또 직주 근접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심 속의 자연을 원하시는 분들의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춘천시 삼촌동 일원에 건립되는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총 874가구 규모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합니다. 도심 속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문화 여가시설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점이 돋보이는데요. 인라인 스케이트장, 농구장, 풋살장 등 운동시설과 야외 공연장, 산책로를 갖춘 의양공원을 비롯해 삼천동 생태체험공원, 공지천과 인접해 있습니다. 강변과 가까워 윈드서핑, 수상스키, 카누 등 수상 레저 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춘천시립청소년 도서관과 KTNG 상상마당, 춘천아트센터, 강원국악예술회관, 춘천문화예술회관 등 문화 관련 시설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인근의 이마트, 롯데마트를 이용할 수 있고 풍무시장 등 전통시장도 가깝습니다. 춘천경찰서, 강원도청, 춘천시청 등 관공서 이용이 편리하며 강원대학교 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등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남춘천초, 남춘천중, 춘천고 등 학교도 다수입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및 세대원도 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자면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달 17일 특별공급,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오는 25일 당첨자 발표 뒤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는 2026년 8월 예정입니다. 네, 춘천하면 경기도랑 강원도를 연결하는 중심 도시인데요. 그만큼 레저시설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 텐데요. 바로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포스코 ENC가 경남 김해 신문 1지구 일대에 짓는 더샵 신문 그리니티를 살펴볼 텐데요.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총 1146가구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652가구, 102제곱미터 494가구로 구성됩니다. 단지 인근으로 용두산과 빈용산이 위치하고 대청천과 조만강이 흐르는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문지구 개발과 함께 대청천 수변공원 둘레길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역 주요 시설 이용도 편리합니다. 단지 반경 1km 내 김해 최대 규모의 김해 관광유통단지가 있습니다. 김해 롯데 워터파크 놀이시설과 롯데아울렛, 농협 하나로클럽 등 쇼핑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향후 테마파크와 쇼핑몰, 콘도, 호텔 등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근의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돼 있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문 1지구는 대도시인 부산과 창원을 잇는 광역권 교통요충지로 꼽힙니다. 차량 이동 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제3지선 및 장유 IC, 서김해 IC, 창원 1리터널, 58번 국도 등을 통해 창원 성산구와 부산 서구 등 주요 도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장유역을 지나는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이 빠르면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유 여객터미널도 올해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17일 특별공급,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는 25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합니다. 1순위 청약 자격의 경우 거주지 및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전국구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도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오늘 2026년 2월입니다. 네, 청약 접수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를 앞둔 아파트도 많다고 하죠? 네, 최근 롯데캐슬 아파트의 분양이 두드러졌는데요. 서울과 경기 시흥의 롯데캐슬 단지 두 곳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7구역 재개발로 지어지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당첨자 발표가 이번 주 18일 이뤄집니다. 이 단지는 지하 6층, 지상 최고 18층 9개 동, 총 76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면적 51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 173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도보거리에 청량리역이 위치해 향후 개통 예정인 GTX BC 노선 더블 환승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도 모두 인근에 자리합니다. 지난주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88가구 모집에 2만 1,300여 명이 몰려 2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3개 타입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계약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합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며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재개발 지역 롯데캐슬 아파트 일정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지역도 체크해 주시죠. 네, 다음은 경기도 시흥시 은행 2지구 1, 2블록에 들어서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49층,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BC 3개의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1블록은 8개 동 1230가구이며 2블록은 6개 동 903가구로 총 2133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포베이 판상역 위주로 설계됐습니다. 키즈가든, 플레이가든, 야외 운동 공간인 웰니스 가든 등 다양한 테마의 조경 공간이 꾸며집니다. 이달 19일에는 1블록 당첨자를, 20일에는 2블록 당첨자를 각각 발표합니다. 정당 계약은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진행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1차 계약금 3천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1, 2회차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7월입니다. 네, 롯데캐슬의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특히 두 곳 모두 교통 호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2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청량리 7구역 재개발 지역, 또 수도권 서남부와 강남권을 연결하는 시흥에 들어서는 첫 번째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마지막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볼 곳은 부산 남구 대연 3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대연 DIL입니다. 롯데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함께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6층, 지상 36층, 총 3개 단지 28개 동 4,488가구 규모로 이뤄지며 일반 분양 물량은 2,382가구입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이 단지의 특징인데요. 고층부에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서고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실내 체육관을 비롯해 실내 수영장, 골프클럽, 피트니스 클럽 등이 마련됩니다. 집안의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이송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당첨자는 이달 18일 발표한 뒤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계약을 실시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4월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청약 일정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성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청약 시장은 지역보다는 단지별 청약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청약을 진행한 17개 단지 중에서 절반 이상의 단지는 청약 미달률이 20%가 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인천 서구의 검단 신도시 호반 서밋은 34.8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또 그 밖에 비수도권인 충남 아산, 광주 동구에도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해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만큼 지역보다는 단지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졌다는 의미